그림을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인체 도형화라는 말 엄청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인체 도형화가 뭘까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단순화예요. 단순화. 왜 단순화를 시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인체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실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연필 깎기, 선긋기 이런 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배우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난이도인 거죠. 근데 이제 최고 난이도인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감상하는 그 판단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예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초고 난이도인 거예요. 사람을 그리기는. 예.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 그리는 건 쉽지만 예쁜 사람을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그리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돼요. 네. 그냥 그림을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사람을 그려라 이러면은 어, 눈, 코, 입도 못 그립니다. 눈, 코, 입도 그릴 수 없고 손가락 진짜 말도 안 되죠. 엄청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화. 단순화는 왜 하냐?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무슨 뜻이냐?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다. 복잡하다.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어, 어렸을 때 이제 숫자 배울 때, 막 뭐 7 더하기 3, 막 이런 거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뭐 7, 3, 2, 5, 7, 2, 5 더하기 뭐 1, 2, 4, 5, 7, 3, 5 막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도저히 진짜 셀 수 없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렇게는 손가락, 발가락 옆에 있는 사람, 반에 있는 사람 손가락 다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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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 그래서 사람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사람은 분해되어 있나요? 사람이? 그죠?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로 다 뒤덮여져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뭉쳐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킨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조각 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각 나 있고 이렇게 조각 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도형화는 이제 어,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화라는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도형화가 있어요. 자기가 편한 뭐 네모난 박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막 둥근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의 뭐 도형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막 이런 것들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 도형화는 이제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단순화가 목적이다. 단순화. 네. 그래서 단순화는 왜 시키냐? 기억을 하려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억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유한하죠. 모든 걸 다 기억하면은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건 기억하되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기억에서 맨날 삭제를 해야 그래야 그 다음날도 살고 그 다음날도 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막 안 좋은 기억, 불행한 기억 이런 게 막 다 떠올라서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 중에서도 좋은 기억들 남기고 충격적인 거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려면은 이제 뭐가 짜자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얘네를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화는 이제 기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도형화는 단순화를 시키는 건데 단순화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도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형화가 단순해지지 않아도 기억이 더 잘 될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 과정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림의 되게 재밌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웹툰이든 일러스트든 볼 때 그 작업 과정을 보지는 않아요. 완성된 형태만 봐요, 저희는. 그럼 그 작업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 작업 과정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화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도형화를 실제로 그리겠지만 나중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시면은 도형화도 이제 여기 있는 그 소재 써가지고 3D 툴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은 무궁무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도형화를 하는 이유는 뭐다?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략된 형태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글자 중에 웃 이렇게 쓰면은 이거 혹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저도 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올 때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거를 사람으로 먼저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략을 시켜도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체 도형화는 엄청나게 생략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 건데, 그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지금 얘를 이제 도형화를 시킬 건데, 사실 얘는 이미 도형화가 되어 있는 애예요. 그죠? 근데 꽤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도형화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히 만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머리를 한번 그냥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 볼까요? 몸통도 그냥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이렇게 계란처럼.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삼각 팬티처럼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뭔가 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색깔을 좀 잘 보이는 다른 컬러로 좀 바꿔서, 자, 이번엔 어깨를 둥글게 해볼까요? 어깨. 그리고 손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쭉 이어볼까요? 다리도 해볼까요? 허벅지에서, 엉덩이에서, 발로. 네. 얘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볼까요? 어때요? 요 원본 이미지랑 같은 포즈처럼 보여지시나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도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 이 정도의 도형하면은 충분히 인체로 인식을 한다. 네. 솔직히 이거는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요. 그죠?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뼈대 같은 걸 배워서 뭐 이렇게 뼈대 같은 걸 이제 그려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어, 근육 같은 걸 배워서 이제 근육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옷 입히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 입히기. 옷 입히기.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도형화로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걔를 옷 입히기를 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도 도형화를 해도 이미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얘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팔의 뭐 두께감이라든지 혹은 다리의 두께감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뭐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런 뭔가 3차원상의 입체감 같은 것들은 느끼기가 어렵죠. 많이 평면적이에요. 선이랑 원이랑 이런 애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어,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목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저희 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뭐 이런 원기둥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 이런 관절 같은 데서 이제 구형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 팔이나 몸통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둥근 형태들 혹은 이런 눈사람 같은 형태들을 사용해서 이제 약간의 입체감들을 좀 포함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도형화뿐만 아니라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장르, 인기가 많은 그림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답인 장르, 정답인 그림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예.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마침 지금 시대에 완전 트렌드랑 맞아가지고 엄청 잘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그림체가 마침 그 시대와 맞지 않아서 고흐처럼 슬프게 이제 끝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고흐를 제가 좋아해서 닉네임이 방곡인데, 하여튼 네,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상업이라는 거는 이제 장사잖아요, 장사. 우리가 요리를 해서 팔려면은 맛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음식을 사 먹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다가 5성급 호텔 요리 음식점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초딩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컵떡볶이, 컵떡볶이 딱 합니다. 그러면 겁나 팔리겠죠. 네. 요즘에는 위생법상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장사 같은 거는요, 이제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연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장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주 고객층의 나이대와 성별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그림체는 어떻게 갈 것이며, 스토리는 어떻게 갈 것이며, 전개 속도는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상업성을 이제 띄기 위해서는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조건 다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도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부터 요거 사이에 어딘가 얘는 너무 많이 생략됐고요. 얘는 너무 많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딘가를 내 도형화로 찾으셔야 돼요. 내 도형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도형화를 할 것인지는 앞으로 하게 될 작업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장르가 뭐 대화씬 같은 게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포즈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드러나도 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생략된 형태로 콘티를 그려도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막 격투씬이 많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엄청 과장된 표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막 이런 그런 거다. 그러면 꽤 입체적인 형태로 콘티를 그래야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선화를 딸 때 콘티가 도움이 되겠죠. 안 그러면은 거의 콘티가 도움이 안 되면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계속. 예.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 나는 어느 정도의 덩어리감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요거는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도형화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작가들마다 자기만의 도형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거 좋다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모작도 해보시고, 네, 그래서 뭐 정답이 있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제 얘를 그릴 때 이제 입체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입체가 뭘까요? 입체. 3D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입체인 거죠. 네. 그래서 3차원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3차원 도형. 그래서 입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육면체, 뭐 원기둥, 뭐 막 이런 기본 도형들이 있죠. 뭐 구, 뭐 원뿔, 뭐 사각뿔, 뭐 팔면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입체라고 하는데 이제 말해 주셨듯이 입체는 3D입니다. 3D가 이제 3차원이잖아요. 3차원. 3차원은 세 개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아래 축이 있고 좌우 축이 있고 앞뒤 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존재할 때 이제 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 도형화된 인체는 입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세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도형으로만 그리면 도형화인 게 아니고 도형이 3차원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이제 입체 도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입체의 상하 좌우는 사실 이 모니터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있던 애가 1로 가면은 좌, 1로 가면 우, 1로 가면 위, 1로 가면 아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 세계는 표현할 수 있죠. 모니터 안에서. 근데 앞뒤는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앞뒤는 이 모니터는 앞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상하좌우만 존재하지.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3차원 공간을 어떻게 그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원근법. 원근법이 이제 멀고 가깝고에 대한 법칙인 거잖아요. 원근법. 그래서 원근법 중에서도 이제 투시도법의 이제 가장 핵심 원리는 이제 같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더 가까운 게 더 크게 보인다. 그리고 둘 중에 더 멀리 있는 게 더 작게 보인다. 이게 이제 투시도법의 아주 기본 원리인 거예요. 네. 원근법에는 뭐 투시도법 말고도 다른 원근법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투시도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중심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가 존재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게 우리가 했다. 근데 이제 이 크고 작다의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A라는 애가 있고 요 B라는 애가 있는데 누가 더 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A랑 B가 애초에 어떤 크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둘 다 A예요. 둘 다 A. 그러면 똑같은 애인데 더 큰 게 가까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이즈 비교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형태가 여러 개가 반복됐을 때 그때 이제 아주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인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는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어요. 눈도 왼쪽 눈 있으면 오른쪽 눈 있고, 팔도 왼팔 있으면 오른팔 있고. 그러니까 뭐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형태가 두 개씩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 둘이 사이즈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네.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겠는데, 자, 딱 봤을 때 이쪽 팔, 왼팔입니다. 왼팔. 왼팔이랑 오른팔을 지금 딱 봤더니, 뭔가 왼팔은 꽤 두께감이 있는데,
오른팔은 되게 가늘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길이도 왼팔은 되게 길어 보이는데 오른팔은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아, 얘가 더 앞에 있구나. 얘가 더 멀리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를 구분할 때 이제 사이즈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몸통이 중간에 있고 이 몸통이 지금 약간 반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아, 몸통 기준으로 왼쪽 팔은 그러면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앞에 배치가 될 것이고 그 반대팔인 오른팔은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뒤에 배치가 되겠구나. 그러면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둘이 비슷한 사이즈이니까 절대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사이즈로는 앞에 있는 애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애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자체는 쉬운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입체감을 키우는 거잖아요. 입체감. 그래서 입체감이라는 건 이제 이 원근법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기본 원리는 가까운 건 크고 먼 거는 작다. 그런데 가깝고 멀고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는 엄청 쉬운 개념인데요. 근데 꼭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앞에 있거나 혹은 뒤에 있거나도 거리감이 생겨요. 자, 앞에 있는 애가 더 가깝고 뒤에 있는 애가 더 멀죠. 근데 사실은 이제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에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왜냐면 여기에 있던 애가 위로 가면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아래로 가도 더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멀어지는 것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도 멀어지고 있다. 카메라 기준에서는. 네, 요렇게. 네. 요게 이해가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뒤 관계도 있지만 상하 좌우도 카메라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거리상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도형화된 형태를 옆으로 옮겨볼 건데 요거 자체도 엄청나게 좀 복잡한 도형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생략해서 혹은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이 원본 이미지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기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너무 디테일이 많은 부분은 생략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너무 도형화라고 해서 진짜 꼭 도형만 쓸 필요도 없고요. 선을 좀 쓸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심선 같은 걸 좀 이렇게 긋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관절 부위에 도형을 좀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연산 능력에 맞게, 취향에 맞게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이제 좀 나만의 도형화 형태 만들기 약간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뭐 나만의 어떤 방식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하는 방식을 좀 따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혹은 작품에서 사용된 어떤 방식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고 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셨으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도형화된 형태를 이제 잘 옮겨보면 되겠죠. 그냥 급하게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3D 모델링을 막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입체로 구성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연구 같은 느낌으로 네,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약간의 입체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등고선 같은 선이나 혹은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십자선이나 저런 것들도 이제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도형화된 인체는 무엇보다 이제 피규어처럼 조각조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정하기도 좀 용이합니다. 엄청. 올가미를 이렇게 묶어서 딱 나눌 때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실 때 이제 많이 생각하면 좋을 부분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입체 부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고 있는 것의 구분 원본 이미지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 이제 느낌인 거예요. 느낌. 같은 포즈처럼 느껴지는 거, 같은 체형처럼 느껴지는 거, 그리고 뭐 같은 뭐 인종이나 뭐 표정이나 얼굴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내 그림에서도 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가슴을 좀 당당하게 이렇게 펼친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내 건 좀 구부정한 느낌이 드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아,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엉덩이보다 팔꿈치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내 거는 좀 빈약하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각도나 이제 사이즈나 거리감 같은 걸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도형화 단계에서는 그 뭐야 수정이 되게 편하다 했잖아요. 왜냐면 형태들이 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정을 최대한 많이 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죠. 도형화 단계에서 수정을 많이 충분히 하고 넘어가는 어떤 습관을 좀 기르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이 점점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서 정돈된 느낌으로 그려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복사기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느낌을 옮기는 게 목표니까요. 조금 선이 지저분해지더라도 최대한 느낌을 살린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디테일한 형태로 들어가기 전에 힌트가 되어줄 만한 상태를 이제 상상하시면서 약간 요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 자세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무릎 밑에 발이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무릎 밑에 발이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이제 입체감이 사는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 막 겹쳐 있고 뭐 앞뒤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형태를 잡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각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얘기를 다시 하자면, 자, 이렇게 카메라가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제, 어, 요런 직사각형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직사각형을 바라보면은 이쪽 면이 보이니까 이렇게 짧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보면 이쪽 면이 보이니까 이렇게 길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어, 반측면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 윗면 요만큼 아랫면 요만큼이 보이니까 한 요 정도로 보이려나요? 네. 그리고 뭐 얘가 한 이 정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랫면 이만큼 윗면 이만큼이니까 이제 한 이 정도 보이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길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요 파란 면으로 봤을 때가 제일 짧고 그 다음은 이제 반측면이긴 한데 이제 파란 면이 많이 가까워진 상태의 반측면일 때가 그 다음 짧고요. 요게 1등, 요게 2등.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면이 좀 많이 보이는 반측면일 때가 이제 제일 길죠. 얘가 이제 4등입니다. 그리고 빨간 면만 보일 때가 3등. 네, 이렇게 이제 약간 길이감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다리가 이 무릎 쪽을 향해서 얘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입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요걸로 치자면 이제 요 2번의 길이감처럼 보이게 되겠죠. 요 파란 면이 앞쪽으로 많이 와서 보이는 요 2번의 길이감처럼 보여지게 되겠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에서 무릎으로 거의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3번 정도의 길이감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본 느낌? 딱 허벅지를 이렇게 딱 옆에서 본 느낌. 그래서 거리감 자체는 얘가 더 가까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길이감은 얘가 좀 더 긴 느낌이랄까요? 뭔가?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몸통 안에 이제 남는 공간을 보시면 이쪽으로 길쭉한 삼각형이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제 정삼각형이 아마 이런 느낌이었다면 정삼각형보다는 얘가 좀 더 이렇게 간 느낌인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이쪽 허벅지의 길이감을 좀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도형화된 형태를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입체감이 나는 이미지처럼 그려진 것 같나요?